현재 10월 23일 날 이 연구는 중단되었다고 하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이 일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확인하고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주진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PPT 좀 띄워주십시오. 비서실장님. 네. 네, 10월 15일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습니다. 이 지역에서 주택 매매하려면 이제 자금 조달 계획서 같은 증빙 서류 내서 허가 받아야 되는 거죠. 그 국세청에서 지금 자금 조달 계획서를 실시간 공유해서 탈세를 막겠다고 발표를 했고, 강력한 부동산 감독원을 새로 만들어서 투기를 단속하겠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이게 재건축 지역에 주로 자투리 땅 같은 걸 사서 알박기를 하면요, 재건축 원가가 올라가면서 아파트 분양가에 반영돼서 집값이 상승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 PPT요. 이런 알박기 막아야 되겠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구체적인 실제 사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 지도에서 보시면은 저기가 재건축 예정지인데 가끔 도로나 자투리 땅이 나오면 이걸 전문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른쪽 알박기 땅을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는 뭐 도로니까 거주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실수요가 아니니까 전문적인 투기죠. 이런 부동산 감독원 국세청이 이런 케이스 잡아야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네. 제가 방금 보여드린 사진은 이찬진 금감원장이 경매로 취득한 곳입니다. 9,200만 원의 도로를 경매로 사들였고요. 현재는 24억 원이 넘어서 30배 차익을 얻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더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다 이해하시겠지만 일반 국민은 실수요가 다 막힐 정도로 규제가 아주 강하거든요, 이번 규제는. 근데 이런 대출 규제를 주도한 이찬진 금감원장이 전문 투기를 한 것인데 이게 규제받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위공직자로서 적절하지 않은 일이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거기에 따른 조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지금 그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 어떤 인사검증 기능이 제대로 작동을 해야 되거든요. 이분은 강남 아파트 두 채도 두 채지만 상가도 두 채를 다 경매로 취득했던 것들이 좀 문제가 됐었고요. 아마 10월 15일에 부동산 대책에 국민들 불만이 많은 건 알고 계시죠? 네, 뭐 여론 조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 말씀하신 거하고 제가 받아본 보고는 좀 다릅니다. 네, 이게 집값이 오히려 발표 후에 상승했다는 평가가 있고요. 이찬진 금감원장 케이스만 보더라도 18억에 지난달에 팔리던 아파트를 22억에 내놓다 보니까 이게 지금 우리 이재명 정부 고위직이 이미 집값이 올랐다는 것을 인증을 해버린 꼴이 된 것이거든요.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특히 걱정되는 건 전세 물량도 줄어들면서 지금 월세도 오른다는 추세가 있습니다. 이런 풍선 효과에 대해서 확실히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네, 대비하고 있습니다. 네, 방법을 좀 한번 그래도 말씀해 주시죠. 제가 말씀드릴까요? 네. 네. 그 전문적인 내용으로 저희 그 일단 불편함에 대해서 저희 잘 알고 있고요. 잠깐만요. 정책실장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한꺼번에 들을게요. 그러시죠. 정책실장님께는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그 얼마 전에 주식 B2에 대해서 빚을 내서 주식을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레버리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라고 발언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저는 금융당국 관계자가 특히 언행에 신중해야 한다고 보는데 정책실장님 그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지금 맥락이나 이런 거 뭐 나 권유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었던 걸로 나또 뭐 어떤 고위 공직자들은 언행에 훨씬 더 신중해야 된다는 의견은. 네, 이게 주가가 오르더라도 떨어지는 시점이 있고 각자 들어가는 국민 입장에서는 들어가는 주식에 진입하는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네. 주가가 올라도 손해 보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 근데 금융당국 관계자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저는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 PPT요. 근데 이게 오늘 기사가 나왔는데 권대영 부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여기도 이제 지금 부동산 관련된 대출은 거의 다 막혀 있는데 주식은 담보대출을 해서 주식 투자를 해도 된다. 이런 이제 시그널을 준 것인데 본인은 또 여의도 오피스텔을 빚내서 구입했고 현재도 월세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보도가 났습니다.
아마 이 보도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정책의 진정성에 대해서 국민이 이렇게 되면 신뢰를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빚내서 오피스텔 구입하고 우리 고위직은 월세를 받고 있는데 국민은 주택담보대출을 너무 심하게 막고 또 빚내서 주식 투자하라고 하면은 저는 국민이 납득 못할 것 같거든요. 한번 답변을 한번 해봐. 예, 지금 국면에서는 워낙 이제 부동산 아까 말씀한 수급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급등세라 정책을 했고요. 근데 지금 비상한 정책을 있기 이전에 어떤 행위를 지금 시점으로 평가하는 건 조금 더 그거는 좀 차이가 있다는 거 의원님이 잘 아실 거고요. 전세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실거주자 개입 투자가 이제 금지되기 때문에 이제 갭 투자가 금지되니까 전세 물량이 덜 나온다는 그런 약간의 좀 불안감들이 있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갭 투자를 못하면 실제 여기 이제 주인이 거기 들어가서 살게 되면 이 주인의 집도 또 전세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역별로 약간 국지적인 미스매치는 있을 수 있지만 전세가 그렇게 이 갭 투자 금지 때문에 전체가 준다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강남 3구하고 이 마포는 4개구는 3월부터 벌써 토지 거래 허가제를 6개월간 시행해 왔습니다. 근데 그 6개월간 시행을 보면 전세가에 그렇게 유의미한 그런 충격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세 부분은 이제 많이 최근에 늘고 있습니다. 그 의원님 지적이 맞고, 근데 그거는 전세 사기에 대한 그런 불안감도 좀 있었고 1인 가구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여간에 저기 매매가도 안정이 돼야 되고 전세가도 안정되고 월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더 세심하게 더 정책 보완 대책들을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전용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기 화성정의 전용기입니다. 우리 경호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안 와가지고요. 구체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성훈 전 경호처장의 징계 기록을 요청드렸는데,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생일날 키 전달식이 있었다. 그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그 경호처에서 차량 벤츠 마이바흐 차량을 구매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방탄 차량인 건가요? 그 부분은 보안사항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언급한 건 부적격. 경호처에서 경호 차량을 구입을 했고 그것을 김건희의 생일날 키 전달실을 통해서 마치 그 차량을 선물하는 것처럼 연출을 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정확히 누가 한 겁니까? 그때 당시에 지휘부가 했습니다. 지휘부가 그러면 김건희의 생일날에 맞춰서 키 전달식을 했고 실제로 그 차에 운용이 있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징계 내용에 있었던 것이고 예. 그 당시에 사진 등의 내용들이 담겨 있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은 뭐 제출하기 어렵다라는 점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 단순 사건으로 끝난 겁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서 고등징계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파면 처분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징계 내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다양한 사례들이 더 있을 수가 있겠네요. 예, 여러 사안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징계 기록 반드시 저희 의원실로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단순 사건으로 끝나고 징계해서만은 안 된다고 봅니다. 분명히 감사와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배임죄나 뇌물죄 그리고 이 사실관계 정확히 파악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수사가 필요한 사항이면 조치하시겠습니까? 지금 이제 당사자는 경호처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그 경호처에서 서가는 분 아니겠습니다. 수사가 필요하면 수사 요청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해당 내용도 수사 중이다. 예. 알겠습니다. 비서실장님 해당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명백 있을 수 없는 일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차량 구입과 관련해서 예. 상납식을 하고 사진이 있는데 전 내용도 공개돼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아주 부적절한 일이 일어났다고 저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 뭐 단순히 키, 뭐 차량의 열쇠 정도로 볼 것이 아니고 생일날에 맞춰서 그렇게 상납식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마치 축하 파티처럼 하고 언론에 공개됐던 것처럼 실제로 트렁크에 풍선을 달면서 날리는 그런 쇼까지 했다는 것 아닙니까?
국민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경호처가 마치 사병처럼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경호처는 반드시 이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체질 개편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님? 네, 맞습니다. 지금 대리는 어떻게 보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네. 구치소 김이상궁 이런 일이 터졌을 때 굉장히 의학스러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치소 김이상궁 사건도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을 때 굉장히 의학스러웠는데 더 충격적인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국민들께 소상히 보고가 돼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 그 책임을 확실히 물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예, 반드시 후속 조치를 해주시길 부탁을 예, 드리겠습니다. 후속 조치하겠습니다. 예. 저 정책적인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이 얘기가 왜 계속 안 나왔는지 해서 조금 지엽적이긴 하나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전용기 관련해 가지고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전혀. 왜 아무도 말씀을 안 하시는 거죠? 이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왔을 때 헬기도 2대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에어버스 1도 동시 운영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일본의 총리도 일본 총리의 전용기가 동시 운영의 원칙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는 돈 때문인지 뭔지 과거에 하도 국회에서 여야가 싸우는 바람에 결국에는 대통령께서 운영하는 전용기가 굉장히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런 지적을 많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마리론을 탈 때도 세 대가 동시에 이동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미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타시는 전용기에 대해서는 한 대밖에 마비운이 안 돼 있고 예비 기종은 없죠. 대통령 전용기는 총 3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같은 사이즈로는 한 대밖에 운영되지 않아서 나머지 작은 2대가 운영되고 있고 그 운영 소관은 경호처입니다. 특정이 얼마든지 가능한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해당 부분들도 해소시킬 수 있을 만한 네,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관련해서 한번 찾아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남은 의원님 질의가 아직 질의하지 못하신 의원님들 숫자에 대비해서 시간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5분 이상 답변까지 5분을 갖다 더 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이 점 유의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존경하는 조지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북 경산의 조지현입니다.